60년 대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것입니다. 내가 은퇴 후에도 가족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며 모은 돈과 쌓아온 커리어로 은퇴 후의 삶이 평온할 것이라 믿었던 그 시절. 그러나 막상 퇴직 후 맞닥뜨린 현실은 상상과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다. 3년 만에 아버지가 꺼낸 눈물의 고백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되지 않은 은퇴가 가져오는 비극의 실체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한 가장이 퇴직 후 느끼는 상실감, 그리고 몰락의 충격은 단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퇴직 후 삶을 준비하지 못한 결과로 마주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은퇴를 준비하는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은퇴 후 몰락의 충격적 이야기 60년 대생 아버지의 눈물 어린 고백. 퇴직 후 맞이한 삶이 기대와 얼마나 달랐는지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일해왔던 60년 대생들이 정작 은퇴 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다는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오늘은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삶이 가져오는 현실과 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례 1. 끝나지 않은 경제적 부담, 예상치 못한 현실. 김 씨 66세는 30년간 한 중소기업에서 근무했습니다. 퇴직할 때는 퇴직금과 모아둔 예금으로 5억 원가량의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후 3년이 지나고 보니 자산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성인 자녀의 결혼 비용과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예상하지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비 증가, 매달 나가는 생활비가 퇴직 전보다 줄지 않았음. 김 씨는 은퇴 후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걸 느낀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퇴직 전에도 이런 상황을 막연히 걱정했지만 현실은 훨씬 가혹했습니다. 결국 퇴직 후 첫 3년 동안 예금의 절반을 사용하게 되었고 현재는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사례, 이 정체성의 위기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박 씨 64세는 대기업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몇 달 동안은 내가 드디어 쉬는구나라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점점 이상한 공허감에 빠졌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해야 할 일이 없었어요. 친구들 모두 아직 일하거나 바쁘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점점 괴로워졌어요. 아내에게도 소외감을 느꼈죠. 특히 자신이 사회적으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라는 느낌이 들면서 우울증 증세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는 퇴직 후에는 취미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활동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만 보냈습니다. 결국 전문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회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례 3. 배우자와의 갈등. 퇴직 후의 새로운 문제. 이 씨 62세는 퇴직 후 처음에는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나름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가계비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팔고 외식을 줄이며 생활비를 아끼려고 했지만 아내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둘 사이에는 갈등이 쌓였고 이 씨는 은퇴 후에는 돈뿐 아니라 관계도 준비해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재무 계획을 세우며 갈등을 줄여가고 있지만 이 과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 교훈. 퇴직 후 삶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준비, 정체성에 대한 고민,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까지 전반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극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철저한 경제적 계획. 퇴직 후에도 꾸준히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김 씨처럼 예금만 믿고 있다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혹은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평생 직업을 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체성을 잃지 않는 활동 찾기. 박 씨의 사례에서 보듯이
퇴직 후에도 자신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혹은 파트타임 일이라도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시작해 보세요. 배우자와의 소통과 협력. 이 씨의 경우처럼 배우자와의 갈등은 은퇴 후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함께 재무 계획을 세우고 서로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충분히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당신의 은퇴는 어떤 모습인가요? 누구나 은퇴 후에는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단지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심리적, 그리고 관계적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안녕하세요. 은퇴 설계와 중장년층 라이프 코칭을 해온 전문가입니다. 앞서 소개된 사례들을 보셨다면 은퇴 후에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의 의미가 진짜 피부로 와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제가 그 해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은퇴 후에도 일이 필요하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곤 해요. 물론 고된 직장을 떠나서 한숨 돌리는 시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이제 일을 그만했으니 편하게 쉬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시다가도 막상 몇 달 지나면 이렇게 쉬는 게 정말 행복한 건가요? 라는 고민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체성 상실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새 일로부터 나라는 사람을 정의하게 되거든요. 직장이 사라지고 거기서 나를 불러주던 직함이나 역할이 사라지면 그럼 이제 나는 누구지? 라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꼭 돈을 벌기 위한 직업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봉사활동, 재능기부, 취미를 활용한 부업 등 내가 몸과 마음을 쓰면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활동이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다시 세상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되찾는 거예요. 2. 부부가 함께하는 경제 설계가 핵심.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가정 내에서의 재무 설계인데요. 부부 중 한 명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다른 한쪽은 잘 모른 채로 그냥 따라가다가 나중에 크게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앞서 사례 3에서 보셨듯이 남편은 아끼려고 하는데 아내가 불만을 갖게 되면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부부가 함께 현재 자산과 향후 예상 지출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정도 예산이 있으니 1년에 몇 번은 여행을 갈 수 있겠구나. 여긴 조금 줄여야겠구나 하는 식으로 합의점을 찾게 되거든요. 특히 60년 대생분들, 즉 이제 막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분들은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학자금 부담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예상보다 지출이 커지기 쉽습니다. 퇴직금과 연금만 믿고 있다가 몇 년 만에 자산이 줄어들어 버리면 충격이 엄청나죠.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상황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얼마인가를 철저히 계산하는 겁니다. 3. 느슨한 관계가 오히려 위기를 예방한다. 퇴직 후에는 가족, 특히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그동안 회사 생활 때문에 바쁘셨던 분들은 아내나 남편과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낯설고 불편할 수 있어요. 실제로 결혼 생활 30년 만에 이렇게 오래 붙어 있으니 어떻게 지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당한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함께하는 시간도 좋지만 각자만의 활동과 모임을 갖는 게 서로에게 이롭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남편은 주 23회 동호회 활동을 하고 아내는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각자의 생활 반경이 유지돼야 다시 부부로 만났을 때도 새로운 대화거리가 생기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 커져요. 말하자면 함께하지만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느슨한 관계가 오히려
은퇴 후 갈등을 예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은퇴 후 우울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60년 대생 퇴직자의 비극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요즘 은퇴자들의 우울증이나 무기력감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전업주부로 지내는 분들도 우울증을 겪지만 특히 가장이었던 분들은 난 더 이상 역할이 없는가? 라는 자괴감이 크게 찾아오곤 합니다. 이럴 때 저는 상담을 통해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간다라는 관점을 조금 바꿔보라고 말합니다. 세상 전체가 돌아가는 큰 틀에서 보면 누가 없어도 결국 돌아가긴 해요. 하지만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지만 내가 함께하면 더 나아진다는 생각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봉사든 취미활동이든 지역사회 모임이든 내가 참여해서 같이 만들어가면 더 풍성해진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나 말고도 할 사람이 많겠지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참여하면 좀 더 즐거워지겠군이라는 긍정적 마인드가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흔히 놓치는 부분 중 하나가 전문가에게 도움받는 것이에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정신건강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를 찾는 것이 정말로 큰 도움을 줍니다. 괜히 내가 그런 데까지 가야 해? 하고 자존심 세울 필요 없어요. 내 기분과 정신 건강을 위해서라면 적극적으로 전문기관을 찾아가시길 권해드립니다. 5. 슬기로운 은퇴 생활을 위한 핵심 팁?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 또는 이미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 팁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재무 목표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세요.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막연함을 버리시고 한 달 생활비가 얼마면 충분한지, 어떤 때에는 지출이 더 늘어나는지를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월간 고정비 관리비, 보험, 통신비 등 의료비, 식비, 자녀 지원금 등. 은퇴 후 소일거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찾으세요. 일단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가벼운 아르바이트가 되었든 사회봉사가 되었든 계획적으로 일정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뭘 하지? 라는 고민 없이 미리 정해놓은 일정이 있으면 하루가 훨씬 활기차집니다. 부부만의 공유일기 또는 공유 앱을 활용해 보세요. 가계부 앱을 함께 쓰거나 일정 관리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소통이 부족했다면 더욱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직장 중심의 인맥은 은퇴 후에 급격히 끊어질 수 있어요. 지역 모임, 교회나 성당 같은 종교단체, 동창회, 취미 동호회 등 다양한 커뮤니티를 찾아보세요. 나와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건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피해야 할 것 자포자기와 무리한 모험. 재테크를 위해 무리하게 고수익 투자에 뛰어들었다. 자산을 크게 잃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어라는 마음으로 삶을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어떤 방식으로든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맺은 말 은퇴 후에도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에 은퇴라는 건 하나의 통과 의례, 즉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점일 뿐이에요. 더 이상 직장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 해서 인생이 멈추는 건 아니죠. 오히려 그동안 체득한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더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펼쳐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나 재정적, 정서적으로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함께 극복해 나가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 집은 남들이랑 달리 큰 문제 없겠지라고 방심하기보다는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준비가 되어 있나? 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작은 차이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 2막, 나아가 3막까지도 활기차게 보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매일 아침에 스트레칭과 함께 가벼운 산책을 한다든가 주말에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며 자연을 느껴본다든가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은퇴 후 삶을 한층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잊지 마세요.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되고 우리는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체적인 자세로 멋진 2막을 열어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